똑같이 100만 원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돌려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청소년 경제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오늘은 청소년들 눈높이에서 연말정산의 원리를 쉽게 풀어보고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께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절세 팁까지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데 저도 해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연말정산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일단 떡볶이를 친구들과 함께 먹으러 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충 1인당 10,000원씩 걷어서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 영수증을 보고 n분의 1을 해서 남은 돈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도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대충 일단 떼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1년 동안 돈을 다 벌고 나서 실제로 내가 쓴 돈과 공제 혜택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익만큼 돌려받게 되죠. 보통은 이 환급금은 2월에서 3월 월급날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보너스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환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더 내야 되면 속상하죠. 흔히 토해낸다라고 하는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계속해서 떡볶이 예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00원씩 걷었는데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메뉴를 더 많이 시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돈이 부족하겠죠? 그럼 처음에 거둔 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미리 떼갔던 세금보다 연말에 다시 계산을 해보고 진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죠.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에 해당하는 이 지출이 적었다면 덜 낸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슬픈 표현으로 세금을 토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을 잘 챙겨야 할 텐데 어려운 말로 공제 혜택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할인 쿠폰 혹은 학생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의 방어 아이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공제는 이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이 안경을 샀거나 아파서 병원비를 썼거나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부를 하셨다면 국세청에 영수증을 내미는 거죠. 저희 이렇게 착한 소비도 했고요. 또 필수적인 돈에 돈을 적당하게 잘 썼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면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이 돈은 번 게 아니다. 소득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빼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할인 쿠폰을 많이 모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돈을 쓸 때 신용카드이냐 체크카드이냐에 따라서도 또 연말정산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만큼 소비를 하는 게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보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혜택을 조금 더 얹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돈을 쓰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쓸 때에는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공제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2배인 30%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카드로 긁었느냐, 어떤 카드를 결제했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연말정산 할 때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엄연히 오해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금, 연말정산은요. 국가가 걷어간 세금을 정산을 하는 거지 내가 쓴 카드값을 돌려주는 행사 같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내 월급에서 떼갔던 세금 자체를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돌려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최대 환급 금액도 50만 원인 거죠. 이걸 우리가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 소비하는 건 절세에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건 아니네요.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억해둬야 될 팁도 있을까요? 네,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요. 학원비나 편의점 등에
통해서 현금 여전히 많이들 쓰시죠. 이때 그냥 결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이 현금을 쓰시고 나서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이게 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지금 1월에 와서 그때 영수증 발급할 걸이라고 후회해도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1년 내내 티끌모아 태산처럼 미리미리 쌓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티끌 모아 태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고3 수험생 중에는 이제 곧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초년생들도 있는데 놓치기 아까운 절세 치트키 있을까요? 네, 일단 주요 혜택 짚어보면 우선 월세 공제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자취하시는 경우 많죠. 1년치 월세가 모이면 꽤 큰 돈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월세를 냈다면 낸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이 공제 혜택이 정말 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년 10월쯤에 열리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내가 얼마나 썼고 세금을 얼마나 낼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쓸까 아니면 체크카드를 쓸까 이 전략을 짤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청소년들이 왜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을 우리 청소년들께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우리 청소년들이 쓰시는 안경 구입비라든지 교복 구입비,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이 모두 부모님의 공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께서 소비를 하실 때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면 우리 가족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 관념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알면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쓰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금이 달라지는구나.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 월급 다 어디 갔지?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썼나?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세금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금 문해력을 미리미리 키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1년간의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경제 성적표 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 오늘 배운 작은 실천으로 부모님께는 기분 좋은 보너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겐 탄탄한 경제 문해력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